그러면서 오늘 리더십 5대 구성 요소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리더십 네, 구성 요소가 네. 이거 보시면 첫 번째가 리더십은 리더 본인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본인이 있으면서 주변에 전문가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전문가가 한 분 있어야 될 것이고 전문가 집단, 자문단. 네. 그러면서 또 같이 함께하는 협조자, 동반자들이 또 있어야 돼요. 예. 네. 양 날개인 거죠. 네. 그러면서 당연히 이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자는 자기의 팔로워들을 어떻게 국민일 수도 있고 뭐 김포 시민일 수도 있고 또 뭐 대한민국 국민일 수도 있고 그죠. 네. 그 밑에 있는 것이고요. 인천 시민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리더는 팔로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일상 속에서 찾을 것인데요. 그 영향력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영향력에 대해서. 그러나 이 영향력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전이 없는, 쟤는 비전이 없어. 목표. 네, 목표, 네, 골. 목표, 네. 골이 없으면 그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각 방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장에서 북쪽은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 있습니다만 북쪽을 가리키라고 하면 다들 이쪽도 가리고 저쪽도 가리킬 거잖아요. 그렇게 어렵죠. 방향을 잡기가 어려울 때가 네, 많아요. 방향이. 네. 그래서 리더는 자기만의 소명과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좌우측과 함께 비전을 제시해야지. 그 비전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소위 말해서 정책 검증인 거죠. 나는 네. 이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쫙 정책을 밝혀 주는데 이것도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상황이라는 것. 상황. 이 주변 상황. 한국이면 한국, 인천이면 인천,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거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우리 둘만을 생각하면 두 사람만의 리더십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가족을 생각하면 가족을 생각하는 리더십이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인천을 생각하면 인천을 위한 리더십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고 인간을 생각하면 인간을 위한 인류를 위한 네. 그 인간을 동물을 위한 리더십, 반려동물 생각하면 반려동물을 위한 생각이 생길 것이고 그 누구를 위하느냐에 따라서 하면 그 상황을 하면서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라. 그래서 자세히 조금 봤습니다. 마음을 터치하라. 지난 시간에 살짝 예고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닭을 잡는 장면이 어제 안정환 이과 항도에서 가 있거든요. 항정환이가 네. 닭을 잡는데 닭을 어디 잡아요? 닭을 잡으려면 혹시 닭 잡아 보셨나요? 닭을 잡을 때 보통 그 다리를 잡으면 꼼짝 못 하더라고요. 다리를 갖다 딱 이게 잡고 놓으면 네. 그 날개가 아닌가요? 날개도 잡죠. 날개 네. 잡는데 네. 다리를 잡고 그냥 딱 하면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토끼를 잡으려면 토끼는 이제 귀를 잡아야죠. 그렇죠. 토끼는 네. 귀를 잡아야 네. 되는 거. 그런 것처럼 인간을 잡으려면 이제 뭘 잡아야 되죠? 인간을 저 사람을 잡고 싶다. 그러면 근데 강압적으로 잡으려면 이제 네. 머리채를 잡는다 그러는데 뭐 그다음에 멱살, 멱살. 그러네요. 네, 그렇게 잡을 수는 있는데 그건 영원히 잡히진 않겠죠. 네. 저는 이제 마음을 터치하라고 힌트를 줬었는데 끝까지 대답을 안 해주는 교수님이 말씀하셔야겠죠. 그러면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저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밥을 사야지 마음이 잡힙니까? 뭐 돈을 줘야지 마음을 잡힙니까? 뭘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터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배려, 네, 그다음에 소통, 네,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그러겠죠. 예, 좋은 단어들이 진짜로 많이 넣으셨는데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이런 책들이 성찰, 소통, 관심, 배려, 두 글자로 용기, 돼 있죠. 네. 네. 태도, 네, 지혜, 인내, 네, 여유, 네. 용서, 네. 뭐 이런 것들, 경청, 경청. 네, 이런 것들이 눈에 띄네요. 제일 겸손, 네, 네. 그죠.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인사도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네, 맞습니다. 다들 이게 마음을 잡기 위해서 두 글자로 된 책들이죠. 네. 몇 번 다 읽어보셨죠? 글쎄요. 이거 진짜. 이건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어느 정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아는 건데 자 한번 목차만이라도 보시게 되면 조금 디테일하게 네, 다시 이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네. 이런 두 글자로 된 것들 네. 이런 것들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은 네. 아마 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그러게요. 생각이 네. 드네요. 저도 한번 책을 소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런 책들이 네. 그 마음에 와닿는 거라고 생각. 제목만 사실은 네, 네. 좋은 단어들이 많습니다.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까 그 라이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우리 그 선동열 선수하고 롯데 네, 최동원 선수나요? 네네네. 네, 네. 아셔요? 아, 그때 한참 우리 나이가 프로야구 프로야구. 그 이제 네. 그 1980년대 초반에 네. 예, 그때 그 활동하던 선수들이죠. 이제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고 나름대로 또 스포츠 선수 스포츠 리더십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들의 융합이면 최고겠죠. 네. 자 이렇게 라이벌도 있었고요. 척별상홍이라고 혹시 영화 뭐 주윤발 영화를 우리 집사람이 중국 영화를 싫어해가지고 말이죠. 그러시군요. 아 이건 결혼하기 전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제가 그때는 영화를 잘 많이 안 본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게 이제 이런 라이벌들이. 예, 지금 라이벌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영화 충분은 보셨겠네요. 그러면요. 아 그때 이 친구도 별로예요. 그때 안 봤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자주 하는데. 네.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것만 기억나. 많이 먹었대. 명대사 하면 기억하셨는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다른 캐릭터로 네. 이렇게 우리들 속에서 다가섰습니다. 군대는 다녀오셨죠? 아 저는 예 네. 만기 제대했습니다. 네. 군복 말씀 없이요 잘 제대하시죠? 네네네. 해병대나 특전사 아니요? 아니 저는 이제 육군 포병을 나왔습니다. 아, 포병요. 네. 나름대로 자부심 있으시겠네요? 포병이면 3보 이상 승차니까 3보 이상 승차. 아 그래요? 근데 육군은 계속 그 행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저희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게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화기가 크니까 네네네. 일단 육군의 연대 정도의 네. 그 어떤 그보다도 네. 어떤 대대가 네. 화기가 더 많죠. 그렇겠네요. 예. 화기가 큰 데가 결국은 이제 좀 높은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 그럼 몇 번 구분은 별로 안 하셨네요? 저는 구분하다가 뒤에서 아니 날아가지고. 아침에 기본적으로 하죠. 근데, 네. 군대에서 축구하셨고요? 이제 축구도 하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거 이제 자부심 있으시고. 예. 격파, 태권도를 우리는 많이 했죠. 태권도 단쯤을. 예, 맞아. 우리 깔는 그때도 했었어요. 게 요즘 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해병대와 특전사 혹시 한때 며칠 전에 이런 드라마가 안 있었죠. 강철 부대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여러 번 보이면 라이벌처럼 남들은 이제 합니다. 이번에 올림픽 때 뭐 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특히 네, 좋아하는 김연경 선수가 네. 아주 그 좀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고요. 한일 그 배구에서 네, 네. 이제 이겼던 장면, 우리 이제 필생의 라이벌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이런 네. 것들. 일본에 또 장점도 있을 것이고 한국에도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는요. 이 배트맨이라는 이런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로. 네, 그러나 다른 분들은 좋아할 수 있으니까. 이거 저 영화 프로에 네. 자주 나와요. 네, 그렇죠. 지나가면서 가끔 보죠. 네. 다르다. 이게 나름대로 이제 라이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씨름은 좋아하시겠네요. 네, 씨름 아주 그때 아주 너무 이만기 선수가 네. 그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뭐 네. 기술 네, 씨름. 기술이 좋았죠. 네. 네. 그때 그 이만기 선수 전에는 네. 사실 그냥 등치로 밀어붙이는 이런 거였는데 이만기 선수가 네. 아주 기술을 통해서 진짜. 그런 것들을 그 신체의 어떤 좀 왜소함을 이겨내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이분들도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네. 이분은 이제 교수가 됐고 이분은 이제 그 연예계 네. 아주 연예계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호동 씨. 라인이 있겠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술이 나왔는데 술은 약간 좀 하시나요? 네. 요금 이즈백인가요? 이즈백, 네. 7호 이즈백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대하면 기업체들도 다 라이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네. 이 라이벌을 연구하게 되면 리더십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교는 것은 비교가 된다. 비교한 거예요. 네. 일부러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강호동도 멋지지만 이만기도 또 멋지고 이만기도 멋지지만 또 강호동에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무엇인지 알려면 비교를 하면 볼 수 있다라고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네. 자, 리더십은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잠깐 이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탄생론이 있어. 탄생론이라는 단어에서 느낌이 어떤 리더는 타고나는가? 태어나는 탄생. 근데 제가 보면요 주변에 사람들 보면은 좀 태어날 때부터 네. 뭐 좀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네. 네. 이제 그렇죠. 축구 선수 박지성이가 축구를 안 하고 야구를 했다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흥민이가 축구를 안 하고 네. 권투를 했다. 그래도 잘했을까? 아니면 축구를 하기 위해서 타고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축구를 잘했을까? 물론. 그러니까 그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측면에서는 네. 아마 어디 가서도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딘가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육성론이죠. 열심히, 육성론, 그렇죠. 열심히 하면 돼요. 예. 근데 손흥민이는 축구만 잘해. 그러면 금수저라고 그러죠. 금수저, 그렇죠. 금수저, 맞아요. 태어나서 탄생론 요즘 없진 않습니다. 여전히 탄생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몇 프로 한 2, 3% 예전에는 4, 50%였어요. 예전에는 4, 50% 태어나면 정해져 있었던 길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도 요즘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예전에 했다가 개천에서 요즘에 별로 그런 얘기 그렇죠.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탄생론이 더 확대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그때의 사회적 분위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도 좀 있죠. 그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요. 네. 그래서 리더를 육성시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태어난 아이가 대통령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 해에 뭐 10만 명이 태어났다고 치면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이 한 명 나오잖아요. 네. 4년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태어난 아이가 국회의원이고 오늘 태어난 아이가 대통령일까요?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탄생론이겠죠. 그 누군가가 점지됐다면. 꿈을 잘 꿔서 혹시 뭐 이렇게 네. 어떤 용의 꿈을 꿨다든가 네네네. 이렇게 탄생한 사람이 혹시 대통령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설아들이 많아서 그런데 오늘 태어난 아이는 그저 평범한 아이지만 20년 동안 30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대통령을 꿈을 꾸고 국회의원의 꿈을 꾸는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게 육성론이지 않을까요? 그 과정 준비를 네. 하니까 5년에 한 번씩 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고 4년에 한 번씩 300명이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을까요? 100%의 가능성은 아니지만 네. 그 제가 이제 저 얘기 들은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대통령이 되는 코스가 있대요. 그렇죠. 초등학교는 어디로 가고 네.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디로 가서 뭐 육사를 간다든가 뭐 장군이 되고 뭐 이렇게 이런 네. 과정을 거치면 대통령 가는 길이 더 가깝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확률적으로 들었습니다. 그죠? 네, 확률적. 중국도 뭐 그렇다고 뭐 하더라만 그 검증 단계가 있겠죠. 그렇죠. 캐처링 단계가 네.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은 아무래도 적겠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런 태국 같은 경우는 왕의 자식이면 태국 국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게 탄생론이야 육성론은 왈가왈부 합니다만 현대 사회의 리더십 이론으로 갈수록 탄생론도 맞고 육성도 맞지만 육성한다고 해서 다 100% 성공할까? 중간에 리더들이 탈락하고 추락하고 살해도 당하고 뭐 암살도 당하지 않습니까? 뭐 네. 역사적으로 리더의 암살, 리더의 살해 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리더의 추락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육성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으면 기업체에서 삼성이든 현대든 신입사원을 뽑았을 적에 다 코스를 마치면 다 리더가 된다는 이론인데 어떻게 기업체 다녀보셔서 아시겠습니까? 기업체에 보니까요. 네. 그 사람들이 그 유심히 잘 봅니다. 잘 네. 봐서 좀 쌀 수가 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을 비서실로 일단 끌어가요. 네. 그래서 비서실에서 전반적인 보고하고 다시 거기서 다시 내려가서 네. 이제 좀 이렇게 진급한 다음에 내려가죠.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올라갔다가 그분들은 그 비서실하고 네. 그 저 현업하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어떤 그 보는 눈을 많이 넓힌다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전 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체에서는 육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육성론이 팽배해야지 학자들도 좋고
그래서 새로운 리더들이 계속 그래야 탄생하는 또 것이- 교수님도 이렇게 그 리더십 강의도 많이 하시고 기업체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교보문고든 영풍문고 가면 리더십 코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그렇게 리더십 책도 등장하는 거로 봐서는 육성론이 각광을 받긴 받는데, 그러나 최근에 이제 진화한 리더십 보면 선택론이다. 선택론은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선택론이요. 네. 이제 선택, 그러니까 육성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좀 어떤 그 접점. 네네. 리더라고 하는 것이 리더로 나서고 싶어도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받지 않는다면 네. 힘들다. 근데 요즘에는 선거를 통해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네. 이제 선택론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될 수 있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 선생님은 수학을 엄청 잘 가르쳐. 어떤 뭐 네, 예를 들어서 네. 과학고든 같은 동일한 학교라도 뭐 공부 좀 잘하는 반에서 수학 선생님의 티칭법이 조금 수학을 재미없이 하는 친구한테 가르치면 그것이 잘 육성이 될까? 이 집단에서는 진짜 엘리트로 잘 나가는 분이 저 집단에 가면 바보로 되는 경우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자기 분야가 있으니까요. 네네네. 분야 이외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갖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선택론을 무슨 말이냐면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리더인데 네. 다른 분야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경제 분야에서는 최고 있는데 이 경제 CEO 사장님이 정치를 했다든지 정치를 하던 분이 어떤 기업 사장이 됐다든지 그 분야 상황이 바뀌면 팔로우 입장에 볼 적에는 아닌 거죠. 선택을 안 당하는 거죠. 네. 사실 제 강의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토크도 하더라도 팔로들이 선택을 안 해주면 우리는 그냥 혼자 잡담하고 떠드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리더는 선택당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 네, 그렇죠. 네. 네. 신탁. 네. 예. 신탁. 딱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에 의해서 네. 선택을 받으면 그렇죠. 자기가 가야 되는 가야 어떤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 그게 의미가 될 수 있죠. 최근에 나온 대로 이제 그거죠. 독약 청청 아무리 잘나도 따르는 자가 없으면 그건 혼자 그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너무 깨끗한 사람 주위에는 고기가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네, 그러네요. 깨끗한 그게 우리는 선택론이에요. 그게 고기가 선택론이에요. 없다. 네.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선택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너무 맑은 물에는. 네. 그래서 혼자 살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로 팔로우든 내가 아버지가 아무리 고고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아들 딸들이 아빠가 안 따라주면 외로운 아빠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너 선택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소를 물 먹이려고 할지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소가 버티면 안 되듯이 소위 말해서 팔로우 당하는 거예요. 팔로우로부터 선택을 당하는 거라고 네.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눌러주세요. 근데 뭐 이렇게 보통 우리는 하는 그 거죠. 선거에 이렇게 출마하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뭐 행동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네. 그 사람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게 되죠. 네, 아무래도. 누구를 만났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해왔고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보고 선택자들이 국민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도 은근히 이제 그렇죠. 좀 이렇게 좀 알려주면서 이렇게 그것도 선택하라고. 예. 네. 자, 이 세 가지 이론들이 다 맞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고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각계 전투로 나눌 것이 아니라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이라는 게 비빔밥 또 좋은 음식이잖아요. 잘 비비면 융합이. 네. 탄생론도 맞고 탄생론도 좀 있고 육성론도 좀 있고 선택을 당해야지. 이게 복합적 상호작용 이론이거든요. 네. 네. 하여튼 그것이 학문적으로는 너무나 안이한 이론 같아서 저는 뺐습니다. 이 세 개 다 합쳐야 된다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좀 너무 모호하고, 예, 뭐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네, 설명. 다 이렇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네. 맞고 하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할 적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선택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선택된 것 같습니까? 성부수가 잘 던지는 사람입니까? 준비를 잘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갈등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뭐 태도입니까? 캐릭터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시대적으로 네. 요즘 같이 진짜 그 요즘 정치 보면요. 네. 같은 집안 식구끼리 많이 싸워요. 네. 이럴 때는 갈등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나이 드신 어른을 모셔다가 네, 네, 네. 좀 야단 좀 맞고 싶다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요즘 같이 또 어떤 뭐 코로나19가 네. 막 그렇게 많이 그 유행하는 이런 때는 우리 사회를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한테 많이 의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이 되게 그게 딜레마이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타이밍이 맞는 리더자가 나타나면 참 좋은데 그 시대 때 네. 시대에 맞는 리더들이 그때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너무 다들 있으니까 혼돈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옛 이야기를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신원섭판. 네.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어놓고 그렇죠. 무조건 하게 되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네. 이게 네 가지로 일단은 하면서 누가 리더가 돼야 되냐. 드디어 이제 신원섭판의 리더십이 이제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신원섭판. 그 옛날에 그냥 그 조선시대 때 말이죠. 그 관리로 등용되려면 네. 갖춰야 될 게 있었습니다. 신언섭판. 그래서 일단은 몸을 봤을 때 이렇게 몸가짐이 아주 풍채. 단정하고 네. 풍채가 있고 좀 중후한 네. 그다음에 아주 그런 뭐 옛날 그 또 관상도 대감 보고, 뭐 네. 대감 네. 이미지 네. 뭐 이런 거고 좀 이렇게 말도 네. 좀 목소리가 글을 읽는 목소리 바깥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안에서 글을 읽는데 좀 이렇게 글 읽는 소리가 너무 와. 참 너무 그 이렇게 운율막. 예. 그래서 참 담 넘어. 많이 그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글씨체가 수려해서 한석봉처럼 말이죠. 네. 눈 감고도 글씨를 잘 쓰면은 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그 글씨를 잘 쓰면은 아주 중국까지 알려져가지고 말이죠. 네. 굉장히 그 좀 유명한 사람이 됐고 판은 뭐죠? 판단. 예, 판단. 네. 예, 서- 판단력. 판단력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반반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네, 반에다 네. 반을 딱 칼로 이렇게 딱 도려낸 그런 필체입니다. 네. 다시 보시면 이게 그 신자가 몸신자 이게 장군이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은은 입구자가 있고 입이 탁 전달되는 모양을 이렇게 한 게 은자예요. 네. 서자는 이 붓을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쓰는 네. 날자. 네. 해가 뜨는 날 때 붓을 들고 이렇게 쓰는 모습이 서자입니다. 판은 이제 반반이 있는데 반을 칼로 이렇게 쫙딱 구분 잘할 수 있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야 나도 그거 다 알고 있어. 야 그거 뭐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는데. 네. 근데 지금 그 옛날 그 고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법고 창신의 정신으로 저는 좀 접근을 했으면 현대식으로 재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이게 고루 혹시 여러분들 요즘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 커피 믹서기를 자동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손으로 갑니다. 커피를. 네. 레트로라고 그래서 예전에 전축 턴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 요즘은 빵빵한 거 많습니다만 예전 취향. 그리고 벽돌도 보면 요즘 옛날에 그 옛날 벽돌, 빨간 벽돌. 빨간 벽돌 네. 이런 카페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것이 고루하고 지루하고 낡은 것이라는 사고에서 우리가 새로운 물을 넣고 신사고를 재창조하면 현대화될 4차 산업혁명에 맞겠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온고의 지신이라. 온고지신. 네. 제가 얘기를 좀 들고 싶었어요. 네. 네. 온고의 지신 정신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게 이제 신원섭판이 네. 그냥 그 옛날 신원섭판이 아니라 네. 신원섭판. 그렇죠. 신선도. 예, 뉴 버전. 그래서 우리 신원섭판 고민하면서 2.0입니까? 접근하지 않습니까? 2.0. 맞아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고민하는 그 시간을 가졌었는데 예전에는 외적 이미지, 인상, 첫인상. 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유의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잘생긴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그런가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지. 그래서 뭐 어떻게 앉아야 된다, 어떻게 앉았다,
조신하게 좀 앉았다. 너무 발을 많이 벌리지 말고 그렇죠. 좀 이게 적당하게 벌려라. 적당히 해볼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눈썹 수술하고 쌍꺼풀 요즘 많이 수술하지 하죠.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말할 때도 그러니까 그 태도 얼굴 쳐다보는 것도 막 너무 하는 도리도리. 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얼굴 모양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뭐 관상까지는 우리가 안 보더라도 그죠? 관상 뭐 제스처 쓰는 거, 눈빛 이런 것도 인상이 가지 않습니까? 눈빛, 눈 모양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어떤 상이다 막 그러고 막 했었죠. 그렇죠. 네. 눈이 뭐 어떻게 좀 투명하냐, 네. 눈이 좀 막냐, 네. 그다음에 이가 하얗냐, 네네네. 이가 고르냐, 네. 코 모양이 어떻게 좀 복이 들어올 만한 코인가, 네.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죠. 귀 모양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그걸 요즘 너무 들이대면 그 루키즘이 되고 그 외모 지향적이 되어서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리더를 선택할 적에. 그래서 너무 강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또 보잖아요. 그렇죠. 흰머리가 있으면 또 흰머리를 또 염색도 드리고 또 걷는 모습도 어떻게 그려야 된다. 그것이 다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 외모도 외모지만 정신의 건강성, 그죠?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를 너무 말하게 되면 요즘은 그 이게 또 안 돼요. 네, 되게 이거 좀 상처받는 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네, 근데 이제 지금 새로운 이제 버전의 네. 뉴 버전의 신원 선판 중에 신은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네. 마음의 그렇죠. 마음을 보자는 거죠. 네, 마음이 제대로 섰는지, 그렇죠. 올바르게 갖춰져 있는지. 마음의 빛깔, 마음이 네. 걷는 모습, 네. 그죠? 마음이 어떤 지향을 하고 있는가? 네. 그걸 우리가 아까 보셨잖아요. 식별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짜가들이 가짜들이 차가를 오랜만에 듣는 네. 얘기입니다. 네. 이게 같은 스타벅스도 이렇게 구분할 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신을 얘기했고요. 은 중에서는 말 때문에 말 설화. 그죠, 설화, 네. 욕설. 네. 아, 너무 많잖아. 망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갚을까요? 못 갚을까요? 말 한마디가? 천냥집을 갚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천냥빚도 더 갚는 것 같아요. 요즘은. 천냥빚. 네. 네. 말. 이 말은 말 솜씨가 말이 다변가는 사실 안 좋지 않습니까? 말이 많은 거 없는 거죠. 말 달변가들에 대해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전에는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만 목소리, 그렇죠. 목소리, 톤. 톤. 네. 그래서 스피치 학원도 웅변학원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따라오셨습니까? 아, 그런데 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선천적으로. 네, 은변들 이게 이제 네. 좋으면 어느 날 갑자기 기습 인터뷰를 했는데 말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말실수. 말 실수.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말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아주 치명적인 말실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그 잘 모르고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많이 봤죠. 우리가 말 실수한 건 없죠? 우리는. 말실수한 거 짜가 뭐 이거 말실수 아닙니까? 그건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지만 21세기 어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거. 네. 경청의 경청. 리더십. 네. 네. 그러니까 현대사에서는 들어줌. 네. 그 들어주는 거를 어떤 상관의 말을 듣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동료의 말을 듣는 걸 말할까요? 아래 사람들에게 올라오는 의견 수렴을 말할까요? 그는 이제 어떤 뭐에 국한된다기보다는 네. 다방면에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다각도로, 듭니다. 그죠? 예. 네. 요즘엔 말이죠. 네. SNS 이런 게 너무 저기고 한번 SNS로 날리면 말이죠. 네. 그게 많은 사람한테 쫙 퍼져가지고 네. 이거를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진짜. 진짜. 그래서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요즘에 말을 많이 하는 거를 상당히 경계하는 것 같아요. 사회 그렇죠. 분위기가. 네. 네. 겸손한 말수, 어린 말투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번 쏟아진 물은 쏟아붓듯이 말도 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뭐 실방송으로 나가버리니까는요. 네.
자, 그런데 말을 하더라도 요즘 국민들이라든지 요즘 팔로워들 나를 설득해봐. 그러니까 설득을 해봐야 너는 그렇게 잘났어. 너는 뭐 리더야. 너는 그렇게 그런 영향력 있고 너는 뭐 좋아. 근데 나를 설득시켜야지 너에게 표를 찍어주든 뭐 안 찍어주든 할 거 아닙니까? 그 설득력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서 21세기에서는 설득과 협상. 네.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도 물어볼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네네. 뭐 어디 가서 내가 뭐 리더가 되겠다, 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뜻을 갖고 나가겠다 그러면 네. 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네가 왜 그걸 대해야 되느냐. 네. 이제 그 다른 사람도 묻지만 내 본인도 네. 내가 왜 너는 무엇을 위해서 네. 뭐 정치를 하느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네가 왜 그걸 해야 돼? 네. 네가 해야 너 다른 사람 말고 당신이 내가 그걸 해야 되는 이유를 10가지를 한번 대보라. 네. 본인 스스로에게도 어떤 체크리스트를 네. 갖고 이렇게 대응을 하죠. 그게 이제 셀프톡이라고 합니다. 리더십 네, 이론에서는 네. 셀프톡. 아, 스스로에게 네. 이제 톡을 하는데 셀프톡. 네. 그리고 한문으로는 자문자답. 스스로 묻고 자문자답. 스스로 대답하라. 네. 자문자답을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기꺼이 대답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이제 된 거죠, 그죠? 네. 자문자답. 준비는 됐다고 봐야죠. 네. 준비 나름대로 준비는 된 거고.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 착각이 되어버리면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문자답하면 다 자아도취가 돼버리면 또 안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톡은 분명히 중요하죠. 네. 네. 일단 자기 스스로의 그 검증을 해보고 네. 내부 검증과 외부 검증을 거쳐서 이제 국권이 세워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리더십의 5대 구성 요소에 봤듯이 자기 검증, 셀프, 자기 네. 검증을 거쳐야지 되겠죠. 철저한 자기 검증을 거친 자만이 그다음 터널로 이제 가는 거죠, 그죠? 네. 야, 그게 이제 이 질문이네요, 질문.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예. 우리가 뭐 스피치는 연습하면 되고 또 타고난 달변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받는 순간 인간은 그때부터 로댕처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트랩풍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받아쓰기만 바빠요. 듣기만 들으면 그냥 그건 생각하는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질문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댓글도 많이 달아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이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질문을 이제 받을 때 네. 이게 도전을 받는다 그러죠. 네. 이럴 때 어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이게 대응하는 어떤 그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게 되는데 질문을 내가 또 하면서도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그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고 내가 질문을 한다든가 내가 질문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그 미국 그 금융시장을 많이 장악하지 네, 않습니까? 유대인. 그러면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네. 그 하브르타. 어떻게 질문하는 거를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어떤 리더십의 어떤 우리가 배우는 것도 역시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응하고 열린 질문이 있을 그렇죠. 것이고 폐쇄형 질문이 있을 텐데 질문을 받아야 네. 어떤 문제의식이 내부에 발생하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알아나간다든가 네. 또 자기가 부족한 점을 채워나간다든가 어떤 이런 과정이 이제 구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불치하문이라 그래서 아래 사람에게 묻는 것은 치욕이 전혀 아니다. 치욕이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아래 사람한테도 어디가 불편하냐, 내가 도와줄 것이 없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의견 수렴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전의 리더십은 폭포수라 그래서 폭포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꽂는 거지 않습니까? 리더는 위에서 막 폭포수였다고 생각하면 21세기는 분수형이에요. 분수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수 올라와서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런 식의 질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칭찬과 유무가 있나요? 예전에는 칭찬을 상관이 누구를 칭찬하면 조금 그 좀 편애한다고 좀 이렇게 그 본인 그렇군요. 그 칭찬 받은 사람들이 네. 좀 왕따를 당하거나 이러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요. 네. 1시간 20분이 지나가거든요. 교수님 네. 어떻게 우리 지금 많이 남았습니까? 시간 안배를 해야 되기 시간 때문에. 남으면 이거죠.
서판에서 끝내죠. 언에서 끝낼까요? 언에서 끝내고 네. 다음에 이어가시죠. 그래요. 하시죠. 예. 네. 아이고, 오늘 시간을 많이 네. 이 첫날 너무 이게 시간을 많이 끌고 네. 많이 주입하려 그러면 그 다음에 맞아요. 그 다음에 좀 네, 부담되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을 수가 진짜입니다. 있어요. 네. 저 이게 그 소위 말해서 건설업자가 철근을 빼먹고 뭐 하는거나 이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 시간을 빼먹는 것도 나쁘지만 강의 시간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오히려 그 정량이 안 들어간 거예요. 예. 제가 교수님한테 강의 들을 때는 제 시간에 잘 끝나셨는데 네, 저 예, 오늘은 굉장히 많이 저희 그 IBS 인천방송 시청자분들을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아주 지금 강의 내용을 아주 충분히 풍부하게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하고 언까지 배웠고 그래야지 우리가 유머스럽게 끝나는 거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서판 네.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질문을 보면요. 이거 뭐 의견을 들으면 네.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람을 하나의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게 하는 게 리더 아닐까요? 이렇게 패스 파인딩이죠. 그게 패스 파인딩이면서 한 방향 설정이죠. 방향 설정. 네. 각자 이게 조직에 있으면 조직이 1000명이면 1000명의 생각이 사실 다 다르거든요. 네. 다양성이지 않습니까? 다양성 사회에서 그 다양성을 그래도 우리 이 비전 방향으로 같이 가자. 함께 가자. 같이 살자. 이 가치라든지 함께라는 게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리더십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것이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둥지님께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네.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그렇죠. 또 말씀해 네. 주셨어요. 모범이 네. 모델이 되어야지. 일단은 저희들 이제 4차례 오늘을 포함해서 4차례의 리더십 강의가 있는데 이거를 잘 들으시고 또 오늘 강의를 이제 들으신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또 그 나름대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강의해 주신 우리 김재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떠나지 않으시고 강의를 계속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좋은 내용이고 이거 진짜 어디 가서 강의 들으려면요 진짜 그 수업료 많이 내고 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학교 강의인데요. 좀 주변 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이거 강의를 듣고 새로운 또 지식도 이렇게 얻을 수 있고 그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이게 그 말이 그러니까 유머 있게 딱 꺼내는 것도 유머는 짧은 거예요. 교수님 유머로 한번 어떻게? 네? 여러분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침에 넥타이를 매지 말고 유머를 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머를 매는 하루가 되시고 저도 유머 있게 마치는 그 유머 있는 교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유머 있게 받아주시고 유머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